오늘은 부가가치세 왜 항상 세금 폭탄처럼 느껴질까요? 이번 10월에도 또 맞을까 두렵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왜 예상보다 세금이 커지는지, 그 다음 비용 처리의 정확한 요건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또 공제 항목도 많이 놓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절대 또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세금 폭탄 피하고 꼭 챙길 건 챙길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꼭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아시려면 반드시 지금부터 나올 간단한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정작 관련 매입들을 잘 못 챙기신 거죠. 예를 들어서 카드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못 챙기셨다 보니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쓴 돈들이 너무 많은데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되니까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번 매출에서 쓴 매입 비용을 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입 비용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적격증빙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격증빙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게 사업과 관련 없는 적격증빙이라면 실질적으로 비용 공제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금 덜 내고 싶다면 반드시 구매한 증거를 남기시고 사업과 관련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그다음 카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게다가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러면 이 장시간의 기간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생각보다 큰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추가적으로 업종 중에서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는 업종, 인적 용역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문 서비스업,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같은 직업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세금 계산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는 통장을 별도로 만드셔서 부가가치세를 미리미리 적립을 하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공제가 되는가? 많은 사장님들이 이 부분에서 좀 돈을 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아닌지 한번 예시부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핸드폰 요금, 그다음에 인터넷, 전기료, 가스비 같은 것들을 그냥 자동이체로만 내신 거예요. 매달 나가는 비용인데 당연히 비용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막상 부가가치세 신고 때 보니 공제가 하나도 반영이 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자동이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 처리는 할 수 있거든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하지만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우리 공급자 에게 예를 들어서 한정 같은 곳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번호를 꼭 알려주셨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 또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 거래 정말 많이 하시죠? 저도 쿠팡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쇼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계좌를 연동시켜 놓거나 카드를 연동시켜 놓을 수 있는데 계좌를 연동시켜 놓은 경우에는 꼭 지출증빙이 발행될 수 있도록 이걸 수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휴대폰 번호나 아니면 아예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서 우리 지출증빙으로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 발행될 수 있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9월 마지막인데요. 9월 마지막 전에는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내가 새로 받은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신규로 받으신 신용카드가 있으시다면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신용카드를 전달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다 등록을 해드리고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스타벅스 같은 데서 쿠폰을 통해서 우리가 커피를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은 그 점원께서 꼭 물어보거든요. 지출증빙 하실 건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하실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현금 영수증이지만 지출증빙, 사업자 번호로 꼭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나의 사업자 번호를 꼭 외우고 다녀주세요.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모르면 손해가 아니라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대표님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오시기 전에는 혼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내역들을 제가 한번 봤더니 카드 사용 금액이 뭐 한 수천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 비용 처리 다 받으신 거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홈택스에서 뜨는 금액들 그냥 다 공제 처리했다, 체크해서 다 공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정확하게 제대로 된 신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잘못된 신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애초에 받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업이나 욕탕, 그다음 유사 서비스업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에서 받은 카드 전표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공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신 카드 내역,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다 공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병원비나 비행기 티켓, 여객 운송업이죠. 이런 것들도 다 공제가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가세자를 통해서 받은 신용카드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 꼭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조금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게 차량 관련 비용인데요. 대표님들 차량 굉장히 많이 사십니다. 자, 차량 관련 비용은 우리가 거래, 구매를 하는지 할부를 하는지 리스, 렌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공제가 되는 차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외우기 쉽죠. 자, 쉽게 말해서 9인승 이상의 차량, 카니발, 또 팰리세이드, 뭐 에스컬레이드 이런 차량들은요, 내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들도 나오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9인승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좌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다 부가가치세 공제 목적으로 세일즈, 영업 목적상 만들어 놓은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 두 번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들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우리 오토바이, 이륜차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외의 차량들은 우리가 구매를 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잘못해서 뭐 세무조사나 아니면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표님들께서는 뭐 증빙만 있으면 다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추징이 되는지 한번 사례를 볼게요. 어떤 사장님께서 사적으로 쓴 비용도 거래처한테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다 공제를 받으신 거죠. 뭐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있지 않냐.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된다면 부가가치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가가치세 다음에는 소득세가 있죠. 여기서도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본세와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좀 납부하는 이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관련된 비용을 좀 엄격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직원이 없는 사업자분께서 그냥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식대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프리랜서들만 보유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인데 식대들을 제공을 했어요. 식대들을 제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식대라는 건 4대 보험 직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프리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접대비로 봐요. 프리랜서한테 식대를 지급한 것들은 접대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 알고 계셔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분들한테 받은 것들은 당연히 공제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좀 불법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러 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불법 단말기 업체, 우리가 불법 피지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업체로부터 내 사업장에 추가 단말기를 설치를 하고 나의 매출을 누락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많이들 하셨던 거죠. 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가공으로 사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래는 없었지만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불법적인 사례는 국세청에서 기획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 있는 거래처 대표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불법적인 부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전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매년 12월 말에 급하게 자료를 모아서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미리 이번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매달 세금도 좀 적립을 하게 되면 뭐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10월 25일 날 내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나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데 돈을 주고 나서 세금계산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고정거래처와의 거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때 좀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셨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동이체 항목 제가 아까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동이체 항목 꼭 체크하셔서 내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그 다음 세 번째,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내 사업자로 지출증빙 될 수 있게 해라, 이런 것들. 다음 개인 사업자의 카드 홈택스에 꼭 등록해달라. 현금 영수증, 현금을 쓰는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로 지출증빙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인건비는 우리 부가가치세 항목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인건비를 지출하더라도 나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없다.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난 매달 예상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금씩이라도 적립하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내가 뭐 3개월 부가가치세를 낼 때 매출 대비해서 몇 %의 세금을 내는지 대략적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매달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내고도 이 적립금이 남았다 하시면 다음에 부가가치세 또는 다음에 법인세, 소득세를 위해서 남겨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거래처분들도 부가가치세를 매달 적립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께서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대략적인 우리 매출 매입에 대해서 데이터가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이 매출 매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법인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대략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 개인 사업자라면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자료를 트래핑한 후에 내년에 세금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 세액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사무실 통해서 좀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단순하게 좀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에서 관련된 증빙을 뺀다. 그래서 올 가을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서 또는 개인 사업자분들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지는 않으시지만 한번 나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이 잘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다 있는지, 신규 카드 세무사한테 잘 보냈는지 이런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